비합법적이며 부당하고 위험한 내용들을 국가교육과정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철저히 문책하라! 860여 명의 영구진 등 집필진을 주도하는 이념 세력의 교체를 즉각 실시하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합법적, 준법적, 보편 윤리 준수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교육과정 연구진으로 다시 구성하라!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제101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 중에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셔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시간 시청을 놓치신 분들은 다양한 교회 채널과 유튜브 등을 통하여 지난 강의들을 챙겨서 시간이 나는 대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이 교육부는 특정한 이념 편향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채택하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육과정 반대운동 단체에서 공청회 자료로 공개된 교육과정 시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 시안 전체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과정 추진 중단 및 폐기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2년 교육과정은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신사회주의 이념을 명확하게 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공격하고 사회주의 정치 및 경제 체제를 은밀하게 세뇌 교육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의 절대적인 기여의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이슬람의 거짓 주장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이슬람 포교적인 내용을 시사하고 있으며
도덕의 이름으로 도덕을 해체시키는 반도덕 사상을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시한 채택 추진을 중단하거나 폐기하고 위원들을 전면 교체하고 새롭게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몇 달 내지 몇 년 이상의 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 일주일도 안 된 짧은 시간 안에 눈가림령으로 자꾸 몇 개를 마지못해 수정한 후에 수정안을 내놓았고, 지금 이 수정안이 국교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2022년 개정교육과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바에서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특별 강의들을 연속해서 준비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가? 지난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환 목사님께서 바로 이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은 현행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담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이미 우리가 우려해왔던 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거점들을 은밀하게 장악해온 특정한 이념 집단은 이미 10년 전부터 자녀 교육이 사회 구조 변경의 중심축이라는 전략적 판단하에 교육부로 침투해서 공교육의 요직을 모두 장악한 후에 친동성애적인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골자로 하는 신사회주의적인 이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이고 시장경제적인 정체성을 혁명적으로 붕괴시키는 사회주의적 이념과 전략, 반기독교적이고 반도덕적이고 이슬람 친화적인 이념들을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주입시키기 시작해서 현행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은 이미 이런 이념들에 깊이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은 이런 사태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일찍부터 이 공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응을 해왔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불찰로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오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김성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실제로 아이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공론화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대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신실하지 못했던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 문제도 어려운데 현행 교과서 자체가 이미 엄청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매우 어렵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성질서가 건강하게 확립되고 국민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그런 좋은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가 탄압받아서 크게 위축되어 존재감이 없어지고 문란한 성행위가 난무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약한 생명이 파괴되고 국민들을 거짓된 이념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전체주의 국가를 물려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과서 개정 운동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혁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의를 연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그동안 이 교육과정 문제 그리고 한국의 차세대의 바른 교육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헌신해 오고 또 현장에서 활동해 오신 서울교육 사랑학부모연합의 이혜경 대표께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학부모들여 다 함께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혜경 대표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바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밤낮 울부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에서 활동하는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부모들이여 다 함께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초대되어서 너무너무 큰 영광이고 부족한 저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화면으로 소통을 나누면서 우리 전략을 짜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네, 먼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악한 교육 현장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물욕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너무나 어두운 영혼에 몰려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입니다. 네, 먼저 헌법, 제가 넘겨야 되죠? 네, 헌법 및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교육 기본법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6조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치하하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70년간 건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는 이 대한민국을 빼앗기고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3조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호하고 기르고 육성하는 그런 권리와 책임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국가와 교육기관에 그 의견을 표시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제가 학부모 활동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현재도 심각한 교과서들과 문제점, 인권과 서울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 그리고 더 심각해지는 2022 개정교육과정 꼭 폐기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잠깐 제 개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굉장히 소심하고 사무실과 집 이외에는 별로 사회활동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외향적인 성격이 못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살았고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한 7년간의 불면증을 앓으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동성애 옹호 교육 현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의 그 충격적인 교육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몰랐었다면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또 행동하게 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선포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에게 진짜 있어서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활동을 한 지가 불과 2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바에 여기 과연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랬지만은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동성애 옹호교육 현장에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이제 6.8 성혁명에 대한 그러한 자료와 내용들을 보면서 분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고도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순으로 아마 깨닫게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6.8 성혁명에 대한 사상을 알게 되자, 야,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왔어? 마르크스 사상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마르크스 사상이야말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크게 놀라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 사상과 유물론과 또 진화론이 믹스가 돼가지고 우리 공교육과 또 전 세상의 학계가 전부 그런 사상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양성이라는 사상이 퍼지게 되면서 이것들이 급속도로 변화의 속도를 타고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교육 전방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법을 집행하는 수사관 역할을 2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형법과 각종 특별법을 집행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교육에 있어서 이 법이
잘못될 거라고는 추호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 가장 타락해 있는 것은 바로 교육 현장이었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온 충격으로 인해서 제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조금 굉장한 그 임팩트 있는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제가 몸무게가 좀 빠졌을 정도로 조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는 자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사실이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랜 시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 학부모님도 없었고 제 주변에 아는 분도 없었고요. 도저히 제가 무엇을 해야 하긴 하겠는데 주변에 학부모들이 함께 없다 보니까 저 혼자서 뭘 알린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뭔가 이 학부모들에게 지금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가는 그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조심하세요. 우리 아이들 단속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좀 오랜 시간을 갖고 연구하면서 지금의 이제 우리 연합의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연합 분들과 함께 이제 1명, 2명, 3명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차별금지법 현장이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바른 목소리도 낼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우리 학부모들한테 알리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교육 활동도 못할 것 같고라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를 이제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2년밖에 안 됐다는 게 앞으로 더 이제 연구하고 함께 좀 더 나아갔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작년에 2020 올해 2022년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해였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러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동성애 옹호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크리스찬이 아니고 일반 국민일 경우에는 이 국가인권위가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에 국가인권회가 생겼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 놀랐고, 그리고 2012년에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 정말로 놀라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제가 이제 2001년, 2012년이 그런 사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2020년 8월에야 비로소 정의당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가서 제가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나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에 가슴을 치고, 그리고 이제라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2020년 8월 이후에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을 엄마들하고 함께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바른 교육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교육사랑 학부모 연합이라는 연합 단체도 있고 가치세움 연구소라는 연구 부설 기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2022년이죠.
올해 2022년에 정말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쏟아지는 악법들, 또 이미 기존에 정말 만들어진 교과서와 이 악법 조례들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 해였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일단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안전한 그런 단계로 이제 되었는데, 2022년 이제 올해 서울학생인권 조례 폐지 서명을 해서 이제 심사 현재 지금 서울시의회에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이상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제가 2020년에 이제 알게 됐고, 여러분은 더 전에 알고 계셨겠지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2020년, 2021년, 2022년, 그 다음 내년 2023년은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육과 우리 국가와 사회를 돌이킬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2024년에 이것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보면서 이 정도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내용도 너무너무 심각한데, 정말 이 정도라면 진짜 학교를 이제 보낼 수가 없다.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그 동성애 옹호라든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저에게 피드백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좋은 피드백이 아니라 안 좋은 피드백이죠.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단순한 청소년기의 어떤 방황으로만 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안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그것을 권리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우리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때 동성애 에이즈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지금 이 정도도 심각한데 2024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고 나면은 이게 만 3세부터 적용이 될 텐데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 그런데 아까 이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기는 곧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연구하고 해야 된다. 그러나 소수로는 안 된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이 활동에 참여해 주셔야 된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자기가 살아온 그 달란트대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나눌 내용은 우리 함께 해야 된다라는 모토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심각한 이 교과서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저번 시간에 나눴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사실 그걸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건교과와 포괄적 성교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제가 우연히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성교육 시간을 저에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교육 시간 한 줄로 설명하자면 아주 끔찍해요. 19금보다 더해요. 성교육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외부 강사 정말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아하 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했던 성교육 내용인데요.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아까도 그 학부모 활동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네에 광진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성문화센터에 체험활동을 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그 안에 있는 내부를 보고 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그런 정말 너무너무 입으로 담지 못할 교육 내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충격이고 배신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런 성기 모양은 사실은 성인용품점에 있어야 됩니다. 원래 제가 오래전에 성인용품점에서 저걸 단속했던 것들이에요. 저게 단속의 대상들인데 저것들이 어떻게 저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도저히 저는 제 머리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화면 말고도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뭐 정말 성기를 그리게 한다든지 동성애를 하는 사진을 걸어 놓는다든지 그것이 인권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성문화야 하면서 온갖 성적인 표현을 다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그런 현장. 정말 이 아이의 말대로 정말 19금보다 더 끔찍한 내용들이 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교과 과정 이외에도 교육 인프라도 완벽하게 다 깨끗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완전히 생명교육센터로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요 초등학교에서 4학년부터 성교육을 받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교육을 받는데 교과서는 5학년부터 만들어져 있고요. 5학년, 6학년, 고등학교까지 교과서들이 참으로 성기 위주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초등학교 동성애 권장 교육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한데요.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로도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가르쳤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성적 취향을 배웠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자기야 이렇게 하고 다닌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레즈비언을 표현해내는 딸 인권 선언이라는 유아부터 볼 수 있는 어린이 동화책입니다. 학교 도서관에 각종 동성애를 권장하는 도서가 비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딸, 아들, 아빠, 엄마 다 레즈비언 동성애 코드로 만들어진 글자도 별로 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다녀온 초등학교 교실에서는요 남학생들끼리 동성애를 흉내내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교육의 효과겠죠. 또 음란한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신 바와 같이 정말 키스는 지금 당장도 가능해. 키스를 하면 사람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왈칵왈칵 쏟아져 나오거든. 이러면서 이런 책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해 놓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또 학교 도서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도서는 동네 도서관에도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시, 군, 구 도서관에는 아이들이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페미니즘 도서라고 해서 어린이 코드를 따로 만들어서 동성애와 급진적 페미니즘 동화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활동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런 도서를 분별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시급한 거는 너무너무 다 시급해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내용, 지금 잘못된 내용도 다시 바로잡아줘야 되고 또 학부모들이 이런 책을 읽히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왜 이게 나쁜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안에서의 커리큘럼과 컨텐츠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교육 활동에 뛰어들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뛰어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2년 동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음란한 도서에 대한 내용들, 왜 지금 현재까지 젠더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면 안 되냐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을 좀 많이 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보통 인지도 있는 그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성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들이 많은데요. 우리 쪽도 좀 인지도 있는 강사님들이 좀 많이 나와서 왜 이게 나쁜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을 좀 키워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진행한 좀 프로젝트 중에서요. 그림책 전문가께서 이런 고릴라,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도서입니다. 앤서니 브라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러한 책이 위험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명화를 패러디를 했는데 유명 인사의 포스터를 패러디했고 그런데 그 안에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릴라와 이 아이의 관계가 굉장히 아이가 상상할 만한 그런 관련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풀어주시면서 되게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모든 곳에 지금 모든 도서관, 아까 보시다시피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동네 도서관에 그림책으로 그러면 다 유아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어린이와 성인이 따로 읽어야 될 그림책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혼재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유치원 만 3세부터 이 젠더 교육,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보건교과서인데요. 사회적 성에 대한 얘기, 중학교 도덕 시간에도 심지어 젠더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제3의 성에 대한 것이 정당화하게끔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들의 건강한 성 정체성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져요. 여러분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1월 11일 날 동성애 중1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검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1인데 중1 여학생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전 남자보다 여자에게 관심이 많고 남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동성애자 같은데요. 예, 이렇게 자기가 헷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중1 남자 동성애자입니다.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기는 양성애자입니다. 저는 중1 양성애자입니다. 학교에서 짝사랑하는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 학교에서 우정과 사랑을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성보다는 동성 친구가 더 좋습니다. 동성 친구가 더 좋고, 동성 친구가 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또 그런 작전을 또 씁니다. 저 동성 친구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굉장히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도 하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와 우정 관계에서의 관심의 표현이고요. 자기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 결혼까지 할 수 있다, 사랑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니 이게 사랑과 우정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 교육인데요. 이런 그 교과서들을 보면은 정말 저는 성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주고 절제를 알려줘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좀 무관심한 엄마였거든요. 그리고 또 보건 교과서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다가 책을 놔두고 가져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모르고 또 학교에서 점점점 학부모들이 학교 찾아오는 거를 거부해요. 뭐 연락하고 오라고 하시던지, 그리고 또 보안관을 정문에다 이렇게 있게 하신 다음에 꼭 체킹을 하시고 이러셔서 학교에 학부모들이 출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게 되면서 더욱이 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학교에 믿고 맡겨서 잘하겠지 이렇게 믿고 맡기는 건데, 실제로 교과서를 보니까 이게 위험성을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위험해도 된다, 성관계를 해도 된다 라는 판단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위로 우리 아이들의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오른쪽에 보는 이 초등학교 6학년 보건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발전하여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 교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학년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이성 교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는, 이거는 이렇게 참 알려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저도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도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친밀한 관계 이런 얘기까지 꼭 6학년한테 해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조숙해진다라는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중학교 보건교과서 벌써 뭐 이런 성관계 뭐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노출을 시키는 것인데,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도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조기 성관계를 가져서, 너희들이 청소년 성관계를 가져서 나쁜 이유, 그리고 낙태를 했을 때 위험한 이유, 피임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가져와 주십시오.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어요. 성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좋은 영향을 미칠까? 나쁜 영향을 미칠까? 사실 저는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사실은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객관성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명을 서울 전 지역에 있는 60명을 상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친구가 아닌 동성 간 사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성 간 사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10명이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아이들이 벌써 동성애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거 정상으로 알고 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중학생은 이제 콘돔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예, 콘돔 교육이 들어가는데 그 콘돔에 대해서 실제 사용법을 진행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물론 뭐 성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답변한 친구도 있었지만, 이성을 바라볼 때 생식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5명,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혐오감이 생겼다는 중학생이 6명, 그리고 수업을 받은 후에 오히려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응답자가 9명, 그리고 성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다라는 응답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부정적인 내용의 답변을 한 것을 보고 이건 진짜 이거 바꿔줘야 된다. 뭔가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의 지금 수업 현장을 뭔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많은 분들이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학생 다시 물어봤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몸의 생식기 수업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고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학부모님이 사실 그 젠더라든가 페미니즘이라든가 성평등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드린 후에 성평등의 개념을 설명한 후에 현행대로 이런 교육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는 아들과 딸 외에 낳은 게 없어요. 아들과 딸 태어났어요. 야 아들이야 너무 기뻤어. 딸이야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제3의 성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의 소박한 꿈은 이거였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서 저에게 손자를 안겨주면 제가 너무너무 잘 키워주겠다. 그게 제가 회사도 사실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 꿈이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좀 더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완강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내용은 오늘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사회적성, 젠더 이런 것들을 알려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우리 엄마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성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성인은 다 컸기 때문에 이미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잘못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아주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이런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람을 안 합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어떤 성교육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학, 영어, 국어는 다릅니다. 수학, 영어, 국어와 성교육은 달라요. 성교육은 내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했는지는 분명하게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고 피드백을 받고 학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성관계를 전제한 과도한 피임 교육 이 문제입니다. 네, 조기 성관계를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종 피임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뭐 콘돔 씌우기를 하는데 이런 그 조기 성관계와에 대한 해로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애들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성관계 시작 연령이 지연될수록 생애 성적 파트너 숫자가 감소하고요. 성관계 시작 연령이 늦어질수록 혼외 임신 확률이 낮아지고 성관계 시작 연령이 늦어질수록 미혼모가 될 확률이 낮아진다. 성관계 시작 연령이 늦추는 것은 엄마와 자녀의 빈곤수를 낮추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65일 동안 텐트 쳤을 때도 저희가 주장한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라. 그것만 해줘도 된다. 그것만 해줘도 아이들에게 분별을 생기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얘기를 듣지 않는 이 교육부와 이 교육 관계자들 정말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너무 과중한 쾌락, 정욕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입하는 이런 행위,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요, 실제로 혼인 빙자 간음죄가 없어졌고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 이론은 부부간의 사랑을 통한 건전한 삶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생명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알려줄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 성교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실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다른 쪽에 성교육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걸 해준 게 아니라 생명의 탄생 축복과 기쁨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 내용과 남녀 차이를 알려줬는데 너무나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너무나 놀라웠고 학교 선생님의 피드백은 아이들이 굉장히 변화됐다라는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진행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 어떻게 너희가 태어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부모님의 기쁨 존재, 태어남 자체가 행복한 존재. 그리고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별이 결정되고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태어났고 그러한 특징적인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너는 소중하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려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너도 태아였기 때문에 태아를 사랑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캠페인 활동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야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리고 이제 친구와 우정에 대한 분별 내용도 알려줬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소감문이 저희가 그때 5반을 2번 했으니까 200명 정도인데요. 제가 특별한 소감만 좀 몇 개 갖고 왔어요. 나는 정말 6번을 썼죠. 예, 우주 최강으로 소중하다. 이렇게 피드백을 줬고 신기하다. 예, 그리고 저희가 성교육을 1, 2차시로 했거든요. 근데 1차시 소감문인데 내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성교육을 하는데 기대가 된다는 뜻이죠. 예, 오늘도 너무 재밌었는데 내일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오늘 처음 배운 것들이 많아서 참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또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예, 너무너무 즐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10대에는 연애보다는 우정이란 걸 배웠다. 예, 그래서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가치관을 자기가 가진 거죠. 맨날 이게 좀 특별해요. 이게 맨날 여자 남자의 생식기만 배우다가 오늘 수업은 좀 새로운 것 같다. 얼마나 생식기만 가르치고 주입을 했으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 아이처럼 너무너무 끔찍하다. 근데 너무너무 새로웠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호르몬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에이즈가 왜 생기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돼서 정말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를 받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어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사실 이 성교육을 받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저도.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남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그런 영역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똑같이 일하고 남자와 똑같이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성이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질을 더 잘 소질을 개발하고 그게 나의 장점이고 남자분들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우세하다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서로 이렇게 알면은 되게 편하고 남편과의 사이도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서로 우세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게 좋다라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제대로 배웠대요. 애들이. 이번에 제대로 배웠다. 제 수업도 재미있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잘한 건 없어요. 저희가 강의를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이런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먼저 좀 이런 시간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교육 우리 학부모들 시청을 하시는 이 분들께서 오늘 이걸 보시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노하우를 좀 배워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권과 서울학생인권 조례 이제 가짜 인권이죠. 문제점과 폐지 진행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1월부터 한 해 내내 이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거의 살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성애 옹호 교육에 대한 분별이 들어오고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한 그런 분별이 들어오니까 교육에 대한 분별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서 젠더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후부터 이제 공문을 검토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교육 시스템을 확인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고 야, 서울시 교육청은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인권 종합 계획이라는 그 계획이 이제 공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서울 학생인권 종합 계획이 터지는데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전쟁 중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이제 시키려고 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퇴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현장에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많이 모르셔서 사실은 뭐 저 혼자 지키거나 다른 몇 분들 지키거나 하셨었는데 나중에는 전국에서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 학생인권 조례가요. 아까 2012년에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발의가 됐고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해요. 학교에서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서울 학생인권 조례 총 51개 조항 중에서 교육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개예요. 단 한 개. 그래서 5조에 보면은 동성애 아이들에게 학생이에요. 학생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학생이 동성애, 소아성애 근친 상간할 권리가 있다. 이게 5조예요. 또 28조 학생이 성소수자가 될 권리가 있어. 5조에 청소년이 성관계할 권리가 있어. 27조에 교사, 학부모, 학생을 고발할 권리가 너희 학생들에게 있어. 그리고 16조 3항에 전도 행위는 학교에서는 금지 행위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스티커를 나눠주고 책을 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간 성행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표현 금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yes, no 뭐 이러면서 이런 스티커를 주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동성간 성행위는 안전하지 않아. 표현 금지. 에이즈 등 성병에 걸릴 수 있어. 이런 것도 표현 금지. 걱정돼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자유로운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요. 이제 제가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너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 게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리나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을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혼숙 영업행위라든가 장소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 의해서 업주가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 조례는 완전히 이거를 위반하고 있고 오히려 야 임신과 또는 출산을 해도 돼. 그럼 뭡니까? 청소년 혼숙해도 돼. 청소년 음란한 행위해도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이름하에 너무나 남용되고 있고 왜곡이 되고 있다. 그리고 28조에 성소수자로 우리 아이들이 그걸 권리라고 해서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그러니까 이 소아성애가 이제 성소수자 안에 들어가는데 소아성애라는 게 뭡니까? 아동 성폭력 행위 아닙니까? 아동 성폭력 행위, 근친상간 이런 게 성소수자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범죄 행위까지도 권리라고 가르치는 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천인 공노할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권리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나,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학생인권 조례,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은, 야, 학생인권 조례가 좋은 거 아닙니까? 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세요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제일 가장 많이 이 찬성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용모 복장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가 좋다면은 그거는 학교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앞에 세워서 이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좋은 목적 지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보시다시피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것에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몇 년 후에 교권이 추락하게 되고 현재 학생 지도에 비상이 걸리고 이제 기초 학력이 꼴찌가 생기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 더 이상은 이제 방치하기 어렵다.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민감한 대화들, 저는 이제 우리 자녀와 이 동성애 옹호 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자녀와 대화를 한번 시도해 봤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가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간에 우리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가끔씩 부모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의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시도를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나오는 말이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이 동성애자 혐오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혐오가 아니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엄마가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대화가 많이 단절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1년, 2년 동안 계속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교육 내용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잖아요. 알려주지 않고 동성간 성접촉에 대해서 에이즈가 생기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혐오 표현 금지라는 그런 단어를 어린 아이들부터 주입을 받기 때문에 말하는 게 이미 힘든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막을 서울시 교육청 앞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온갖 걸 다 했습니다. 뭐 근조화한 집회, 텐트, 뭐 구호도 외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이 분은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죠. 근데 오태양이라는 분인데 젊은 청년이세요. 그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서울 학생인권 종합계획 반대를 하자 그 현장에 나와서 우리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예. 이분이 왜 이렇게 변하셨을까? 이런 교육을 20년 이상 받은 이게 열매고 결과다. 그래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다음 세대와 더 멀어진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진짜 2022년 올해 한 해 거의 다 갔고 2023년 진짜 중요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20년 이상 이렇게 악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죠. 뭐 게이 언급 금지법 이런 걸 만든다든지, 플로리다에서 뭐 이런 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기 전에 미리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셨잖아요. 미리 깨우셨잖아요. 예, 이미 차별금지법이 10년 이상 진행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깨우셨잖아요. 차별금지법으로 깨어나고 교과서로 깨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분별하면서 가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제 일찍이 거짓과 위험천만한 내용을 인권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인 외국의 경우에 생물학적으로 남자이나 생각으로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성중립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가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또 영국 초등학교 6세 아동에게는 남자 동성간 결혼 청혼 편지 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교육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학생들에게 남녀의 타고난 차이에 따른 저는 공정한 구별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정한 구별. 그리고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학교 내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런 그 시험 문제는 이미 2006년 이전에도 계속 내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와 학부모가 바른 교육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지혜를 모으고 최대한 빨리 늦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공정한 경기가 되려면이라는 이 화면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띄워줘 봤어요. 1, 2, 3번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1, 2, 3번 중에서 공정하지 않는 사진이 몇 번인 것 같아? 남녀의 차이를 알려주고, 그리고 3번을 그걸 설명하고 난 후에 3번을 되게 잘 알아맞히더라고요. 설명은 뭐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생물학적인 남자인데 이 사람이 여자로 살고 싶은 트랜스젠더라는 얘기를 안 해도 딱 봐도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해주고 그랬을 경우에 이 3번에 대한 그림이 공정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분별과 판단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들의 교육권을 박탈한 후에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 이제 폐지 서명, 저희가 너무너무 위험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기론평 교수님과 이하 모든 훌륭하신 분들께서 조례 폐지 서명을 진행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열심히 이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만 4천여 건의 이제 접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 그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게 저 혼자는 못해요. 뭐 어디 활동한다고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협력을 해주시는 완전체가 되셔야만 이제 이 정말 처음으로 서울에서 이제 조례 폐지라는 것을 시도를 해본 거죠. 예, 그동안 뭐 다른 것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런데 많은 분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좋은 줄 알았다가도 학생인권 조례가 정말 나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활동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깨우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교회와 우리 학부모들이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위험한지 잘 모르세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데, 아까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게, 텐트에서 제가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제발 우리 학부모님들 이 서울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해주세요. 나쁜 내용을 알게 해주세요. 교회를 깨워주세요. 학부모를 깨워주세요였거든요. 깨워주신 결과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서울만 이제 이게 조건이 돼서 6만 4천여 건이 이제 돼서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엊그제 11월 16일 날 이제 논의가 됐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맨 왼쪽에 서울시 조희영 교육감이 와 있는데요. 우리 그
김혜영 의원님께서 이 서울학생인권 조례 페이지가 지금 접수돼 있다, 서울시 의회에.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시정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게 공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이 학생인권 조례가 상징적으로 서울에서 폐지가 되고 들불처럼 번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정말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방면으로 학부모와 온 국민의 강력한 거부 투쟁, 그리고 교육 활동, 정책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의 이제 힘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동성애 옹호나 성전환, 제3의 성, 젠더 등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6.8 성혁명을 대입한 좌익 이념 주입과 청소년들의 의식 변화를 추구하는 이 세력들, 그리고 동성결혼과 젠더 등을 받아들여야 인권의식이 높아진다는 각종 인권교육과 성교육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제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종교조, 좌파교육감, 지금 현재 분간을 못하고 있는 이 교육부, 그리고 교육부 안에 이제 지금 잘못된 것들을 학교 교육을 좀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살려면은 어쨌든 뺏어와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런 활동까지 하려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케어도 하셔야 되고 거리에 나오는 것도 진짜 어렵고 힘든 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가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교육을 반드시 뺏어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교조 좌파교육감, 그리고 우리 지금 정교조 교사, 초, 중고딩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건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이런 사람들 저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로 좀 화가 나고, 우리 자녀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지금 이 사람들, 우리 학부모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대로는.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시행될 2022 개정교육과정 꼭 폐기돼야 된다. 지금까지도 심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 보면은 너무너무 심각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모든 교과에 심각한데, 이 지금 그 교육 과정을 전혀 바꾸지 않고 글자 몇 개만 바꿔서 시행한다는 건 더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무엇보다 자녀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올 것입니다.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위험한 교과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교과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폐기해야 되지만, 폐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만한 손길, 조그만한 도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응원,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이게 폐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외치는 몇 사람의 목소리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집에 가서는 한없이 무력한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외쳐 주실 때 저도 힘이 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살리는 길,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교과서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교과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보건교과서,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 기술과정교과서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요. 모든 교과에 진실, 정의라는 거는 불분명해요. 이건 이거다. 이건 진리야. 이거는 틀렸어. 이건 맞아.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비판에 비판을 거듭해요. 이런 주의도 있어. 이런 사랑도 있고 저런 사랑도 있어. 이론에 또 다른 이론을 더해요. 교과서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매우 불안전하고 미숙한 학생들에게 막 질문하는 수업 방식의 교재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선택해도 너는 오라. 저걸 선택해도 이걸 오라. 이렇게 말하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갈팡질팡 힘들겠냐고요. 그리고 국익이나 사회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도덕마저도 젠더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136페이지를 보니까 어떤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함께 조사를 발표한 무슨 시 청소년 중고등학생 7.4%가 성관계 경험이 있대요. 근데 이제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 중 10%가 임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통계청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5.3%고 임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낙태율이 66%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이걸 인용한 후에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 성윤리 토론 주제에 청소년기 신체적 접촉 규제가 필요하나? 이런 알쏭달쏭한 제목으로 활동지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청소년의 성윤리를 다루고 있으면서 낙태에 대한 위험성, 조기 성관계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청소년기 신체적 접촉 규제가 필요하나? 이런 제목으로 아이들을 활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무엇이 청소년의 성윤리라고 말하는 것인지가 정답이 없는 그런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그런 도덕 교과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앞으로 더 위험한 교과서가 온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는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마르크스 이념 68 성혁명 습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습격을 당한 거예요, 교육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아봤습니까? 언제 이렇게 우리가 끔찍한 교육을 받아봤습니까? 이런 끔찍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혼란을 줄 만한 교육까지 같이 플러스 알파를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동들 얼마나 더 힘들겠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죽고 많이 힘들구나, 많이 자살을 하는구나 이래서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매년 1222명씩 에이즈가 신규로 발생이 되고 그중에 70%가 청년이고 청소년이었구나 몰라서 안 알려줘서 이렇게 일부러 진실을 덮어버리는 교육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자녀, 우리 이들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 자녀가 지금 희생되고 있습니까? 성을 교란시키고 혁명의 목표와 과제로 우리 아이들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혁명의 주요 대상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하고 남녀를 해체하고 결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소수를 이용해서 다수를 통제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세력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제 일어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인 생명, 생명을 교육 현장에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생명을 공급해 줄 지휘자와 지력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육을 하기 전에 너무나 떨렸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마음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 공급 그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많은 분들, 뛰어나신 분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지혜와 지략들을 모아서 반드시 우리 자녀의 교육을 다시 바꿔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혜경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아주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그런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혜경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서 세 가지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주제가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성환 목사님 강의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첫째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또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왜곡된 성교육 개념, 또 왜곡된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계속해서 알리고 또 계속해서 그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지시키는 그런 작업이 1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왜곡된 교과서, 이 교과서의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의 권위로 확증하고 더 공고화시키는 이런 2022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을 중단시키고 또 폐기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세 번째는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런 운동도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그동안 이 차발을 통해서 오늘 이혜경 대표님의 강의까지 이렇게 계속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주제, 현행 교과서의 왜곡된 성교육 및 다양성 교육의 실체를 드러내고 또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 또 이 교육 교과서의 내용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교육과정을 중단시키고 폐기시키는 그런 운동이 또 필요하고 동시에 학생 인권조례를 폐기시키는 그런 이 세 가지 운동이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역량을 모아서 대응해야 될 그런 운동 과제임을 이 강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짚어주셔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뭐 한 15년, 16년간을 공교육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이 보내는 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 아이들의 일생에 있어서 그 거의 4분의 3의 시간을 15년 중에 4분의 3의 시간을 학교에서 다 보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보내고 있고 따라서 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에서 듣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그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요 때까지 이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아이들의 지성의 세계는 사실 아무것도 아직 그려져 있지 않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로크가 말한 타블라 라자 백지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요 기간 동안에 이 백지와 같이 깨끗한 이 아이들의 이 지성의 세계 안에 어떤 논리의 길이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인간관 또 사회관 세계관이 완전히 요 기간 동안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 요 기간을 지나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 사회로 진출하면 이미 진출한 이후에는 벌써 세계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또 사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말하자면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결국 아이들의 일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이 바로 이 학교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인데 사실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선택권이 주어져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너의 자율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이 아이들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자기의 권리, 자율성에 근거한 자기의 권리를 또 강조하는 것도 사실 아이들이 뭘 선택해야 좋을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강조하고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실을 그 교육학자들이나 아니면 특정한 이념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모르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이라는 그런 명목을 붙여서 자기들의 권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너 스스로 생각하고 너 스스로 판단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선택 가능성을 여러 가지 주면 사실 아이들 선택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 가운데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되죠? 하고 선생님한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아이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아이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 자율성을 부여받지만 어떻게 선택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거든요. 그때 살짝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 힌트를 주는 것이 특정한 이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 어떻게 판단해야 돼? 동성애는 정당한 거야.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야. 남녀 성별 정당한 거야. 그리고 정치 체제,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면에서 나쁘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체제가 더 좋은 체제야. 국가 간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반드시 6.25 사변을 반드시 그 남침이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 또 다른 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힌트를 주는 게 사실은 그쪽 방향으로 그런 힌트를 주면 아이들은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말하자면 그 특정한 이념 집단의 하수인으로 노예로서 이렇게 말하자면 십몇 년이나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입해서 아이들을 끌고 가는 이런 아주 교활한 그런 전략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들에게는 아직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 자기 권리를 건강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을 우리도 알고 그쪽도 압니다.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아이들에게 권리를 자꾸 얘기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얘기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부모의 양육권보다 더 우선한 거다. 부모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차단할 때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문제 삼아야 되고 이건 고발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자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내세우면서 사실은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는 이런 교활한 그런 전략이 지금 우리 공교육 안에 깊이 들어와 있고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전략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십몇 년 이상 그런 방식으로 세뇌 교육을 받고 나면 처음에 학교 갈 때는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한 이념의 노예들로 이렇게 전락되어 가는 그리고 그런 특정한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아이들을 망가뜨려 가기 때문에 이 공교육 문제에 우리가 심각한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첫째는 이 공교육 현장에서 가장 특별히 초중고등 아이들에게 하나의 바른 길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그 길을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과를 편성해야 되겠다. 바른 성윤리가 뭐냐? 동성 간의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다. 또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진실은 이것이다. 또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엄청난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들을 하나의 길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팩트로서 진리로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과들이 편성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뚜렷한 목적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교과서 비판과 교과서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자녀들의 경우입니다. 이 기독교인 자녀들의 경우에 이런 이념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암송하게 하고 또 교육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복음과 또 복음에 근거한 윤리,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관점이 아이들에게 철저히 들어가서 이런 이념 교육이 주는 그런 유혹에 아이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해도 매 주일마다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읽게 하고 그런 시간들이 누적이 되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지면서 어쨌든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이념의 노예로부터 살려내는 그런 운동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가운데 헌신적으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곡된 성 개념과 편향된 이념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부분적인 자꾸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사회문화적 성, 차별금지법 내용 구현 등이 그대로 들어간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가서 교육과정을 확정해야 되는 시한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 졸속 추진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추진이 중단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김성환 목사님의 강의와 또 이번 주 이혜경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현행 교육과정이 성혁명 이념과 젠더 이데올로기 이념에 따라 이미 구성되어 있고 학생 인권 조례가 학교 안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현행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충동원해서 학생들에게 이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알려주고 또 비판하는 그런 강연이나 세미나나 그런 활동들이 계속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 국회의원 서정숙 의원실이 8일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 연합과 샬롬 나비와 공동으로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헌법의 근간을 흔든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12월 5일에서 7일까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제44회 전국평신도 영성수련회를 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윤리관에 반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고 이를 합법화하려는 작금의 세태와 이에 동조하는 교회 내부의 일부 지도자와 평신도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교회 내부의 성경적 질서를 더욱 확고히 세워가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을 해서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 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6일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성혁명을 획책하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전면 폐기할 것과 제자 성추행으로 명예훼손 고소 고발당한 김석준 국가교육위원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2022년 개정교육과정 폐기를 위한 국민대회가 지난 1일과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잇따라 개최가 되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반하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국민의 61.6%가 다양한 가족, 동성혼 합법화 인정 교육에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고 70.8%가 고등학생들에게 성관계 권리와 낙태권을 가르치면서 태아 생명 보호 교육을 하는 것에 태아 생명 보호 교육을 하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었고 국민의 57.7%가 동성애 비판, 반대 금지 교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12월 5일자 동아일보에는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호소문에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으로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는 것, 2022년 교육과정은 헌법 위반, 국가교육법 위반이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 실무장관 수석 등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항을 전교조를 무서워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한 훈시 일정을 내세워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 수정하는 신용만 내고 내용 그대로 유지해서 강행하면 윤석열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한국 기독교 전체 성도들과 성혁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회부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5일 새벽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려서 위정자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광고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국가조찬기도회 자리에서 이 고명진 목사님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에서 기본과정 제5기, 심화과정 제4기, 전문가과정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번에 걸쳐서 기본과정 수료생들을 배출을 했고 3번에 걸쳐서 심화과정 수료생들을 배출했고 2번에 걸쳐서 전문가과정 모든 과정을 다 마치는 과정이죠. 전문가과정 수료생들을 배출해서 이 전문가과정까지 수료한 분들에게는 인증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동성애 문제,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강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에 내년 1월부터 기본과정 5기, 또 심화과정 4기, 전문가과정 3기 수강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월 초까지 진행이 되고 개강은 1월 3일 날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특별한 선택 과목, 이 수강 시청자들께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는 선택 과목을 추가로 개설을 했는데 그것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기론평 교수님, 그 다음에 민성길 교수님, 유현모 교수님 세 분이 그 동성애 문제, 트랜스젠더 문제를 심층적으로 좀 분석하는 그런 강의를 선택 과목의 형식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각 과정마다 선택 과목을 포함해서 그 강의 진행 방식은 10번에 걸친 동영상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2번의 토론 수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강의는 구글 클래스룸에 등록해서 들으실 수 있고 특별히 이제 강의에 관한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강의 내용들이 제공이 되고 또 어떤 강사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강료는 한 학기 강의당 5만 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이 수강료는 거의 전액 우리 수강생들을 위한 그 비용으로 다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과정,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성적이 우수한 분들에게는 다음 과정 올라갈 때 수강료를 면제해 드리고 또 이제 공부를 잘 하셔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도 증정하고 이런 다양한 행사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발행되는 그런 관련 좋은 책들도 우리 수료생들에게 증정하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수강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대표로 수고하고 계시는 조영길 대표님께서 특별히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는데 우리 자녀들 죽게 하는 차별금지법 교육과정을 막아서는 주의 학부모 군대여 일어서라. 오늘 이혜경 대표님이 강조하신 주제를 좀 더 강화시켜서 다음 주에 이 교육과정 문제를 아마 총정리하면서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강의를 조영길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기대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오늘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한국의 차세대 아이들의 바른 교육 실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주의 종을 오늘도 세우셔서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정리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왜곡된 성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교과서들의 이 잘못된 내용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이 작업이 계속 잘 진행이 되게 하시고 이 내용들에 오염된 우리 아이들을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왜곡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반드시 폐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 학교 내의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조례도 반드시 폐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차별금지법의 법제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 왔는데 우리가 이 노력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해온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과제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초중고등학교 이 공교육을 바로잡는 과제는 이 법령 통과를 저지하는 것보다 더 뿌리가 깊고 강고하며 또 그러면서도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무거운 사안임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이 사태를 붙들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사안을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고 이와 같은 소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명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 주셔서 이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반드시 넘어설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지금까지도 차바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강사들과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시의적절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필요한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차바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잘못된 이 성혁명의 위기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이 중차대한 사역에 우리에게 맡긴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전체를 총괄하시는 조영길 대표님을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모든 활동 잘 지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 행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실무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모든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리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재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